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비리가 여론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지난 15일과 16일 어제 아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과 이재명, 홍준표와 이재명 이렇게 맞대결 결과 윤석열과 홍준표가 모두 큰 폭으로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대로 떨어졌습니다. 야권 후보 4명만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 윤석열이 1위, 2위는 홍준표였습니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묻는 질문에는 정권 연장은 32%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57%대, 25% 차이가 났습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전체 지금 전국의 흐름에 비춰서 좀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인 월요일, 수요일, 18일과 20일 이재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그 다음 부산과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영남대전이다. 이번 주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남대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지난 15일과 16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전화 자동응답 ARS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은 30%, 윤석열은 43%, 이재명과 홍준표, 이재명은 31%, 홍준표는 42%, 윤석열과 이재명은 13% 넘게 차이가 났고 홍준표와 이재명은 11%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명은 지지율이 내리고 있고 윤석열과 홍준표의 지지율은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장동 비리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과 유승민은 이재명 31%, 유승민은 23%, 유승민이 크게 졌지만 이재명과 원희룡, 이재명 32%, 원희룡 29%,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윤석열은 37%, 홍준표는 32%, 유승민은 8%, 원희룡은 4%대였습니다. 윤석열과 홍준표 모두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 지지한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62%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30% 초반, 30%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장동 비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한다는 57%,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 정권 연장을 해야 한다는 32%, 무려 2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때 21%대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지지율의 차이가 20% 언저리를 넘게 되면 정권 교체가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25%를 넘었다. 정권 교체가 대세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인 월요일과 수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2번 열립니다. 대장동 비리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해명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살림을 점검하러 왔다느니 이재명 자신이 구속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구속되어야 한다느니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변명들을 이재명 후보가 늘어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 2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그런 좀 얼토당토하는 해명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해명을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 지지율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또 지금 여권에서 기획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한다, 매듭 짓는다라는 전략이 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국민적인 반발이 더 커질 것이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번 주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유동규도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가 기소된다면 최소한 이재명 배임 혐의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강 후보들은 영남 대전을 치릅니다. 이번 주에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죠. 영남에서 부산과 대구에서 월요일과 수요일 이제 후보 토론회를 갖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 경남에서는 서로 엇비슷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로 이기고 지는 이런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영남 지역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모두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도 지냈고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한 만큼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의 근거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부산, 경남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 주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문제는 부산, 경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 경남에서는 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난 2, 3년 동안 이 정치적인 쟁점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여론의 반응을 보이는 곳이 부산, 경남이었습니다. 또 유권자의 15%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국민의힘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곳이 PK인데, PK의 민심의 흐름은 이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그 다음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 나온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지지율을 주겠다,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홍준표를 놓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 정치 혁신의 가능성 어느 쪽이 높으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후보에게 아마 집중, 쏠림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두 사람이 박빙세지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